점점 생각이 안 나죠. 그리고 둔 것도 모르겠고 이걸 먹었었나 안 먹었었나 갔었나 안 갔었나를 포함해서 자꾸 냉장고에서 휴대폰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실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일 힘든 건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해서 사람 이름 기억 안 나고요. 명사 기억 안 나고요. 일명 우리가 명사치매라고 자꾸 부르잖아요. 단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것들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화를 경험하고, 이런 노화는 몸에서만 일어나고 뭐 안쪽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안팎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요. 뇌에서도 노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뇌의 노화는 특별히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가 되는데, 뇌는 신경이 파괴되기만 하진 않아요. 온몸의 세포가 다시금 순환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듯이 뇌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몸은 늘 도시와 같아요.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늘 공사 중이에요. 공사 안 하는 도시는 없어요. 뇌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의 여러 부분들이 파쇄되고 기억이 안 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다시 회복되는 능력은 우리가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신경가소성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손상이 오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역할을 또 도와주고, 이런 여러 기능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아무리 신경가소성이 있다 하더라도 파괴가 빠르면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고요. 또 파괴가 아주 빠른 경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두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아주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때로 머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동적 지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결정적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적 지능이라는 건 타고나는 지능이에요. 누군가는 머리가 좋게 태어나잖아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보면 유별나게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천재 아닌가? 영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 미래를 꿈꿔요. 어떻게? 의사, 박사, 변호사. 근데 저는 이렇게 영특한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 혹은 어른들은 꼭 이런 얘기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너 똑똑하지? 너 좋은 머리 가졌지? IQ 높지? 네가 노력하지 않은 지능을 네가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이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렇다면 너에게 주어진 이 재능으로 반드시 이 사회에 공헌해라. 헌신해라. 사회 속에서 봉사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도 자기의 기쁨을 만끽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타인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지금 좀 더 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유동적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죠. 누군가는 IQ가 높고 머리가 좋고 생각이 막 퍽퍽 나고 특별히 공부도 막 기억력 좋아서 다 하고 뭐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25살 넘어가잖아요. 25세 정도 되면 뇌가 100% 정도 완성이 되는데 25살 쫙 넘어가면서 우리가 머리 몇 번 부딪히고 수술 몇 번 하면 IQ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럴 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가? 그때 이후로 우리가 결정적 지능으로 살아가는데, 이 결정적 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정적 지능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 올라가는가? 결정적 지능은 두 가지로 구성되거든요. 하나는 지적인 것, 곧 지식과,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정적 지능은 높아진다. 또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정적 지능은 높아진다. 그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훨씬 더 지능은 긍정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공부해야 돼요. 공부라고 하는 건 생활 경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달라진 세상 속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단어, 새로운 문장,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들이 책 속에 무지하게 많고요.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나서 다 활자의 시대를 살았어요. 활자의 시대의 그 기쁨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달라진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고 세워줬던 이 활자의 기쁨과 능력과 이 결과들을 다시 한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일주일에 한번 서점, 도서관 가셔가지고 아무거나 책 한 권 딱 골라서 읽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외워가지고 오시면서 그걸로 일주일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심리적 포만감,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정보, 매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세상 속에 내가 얼마나 꿀리고 쫄려요. 그런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쫄림을 막아주면서 나에게 심리적 포만감과 어른의 관대함, 그리고 심지어는
교양까지 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지식의 영역을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서 또 다른 영역의 공부를 심도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가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50 넘어가면서 경험치가 높죠. 경험치가 높은데 참 재미있는 거, 내 경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하고 직장이 다예요. 집하고 직장 말고는 경험치가 거의 없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조심성, 신중함이 많이 생겨나서 새로운 곳에 나를 노출하고 새로운 곳에서 나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고 모험하고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환갑잔치도 안 해요. 환갑잔치 하면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뭐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60도 너무 건강합니다. 70세도 뭐 왕성해요. 물론 아픈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건강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학습 공동체가 되었건 아니면 새로운 동아리가 되었건 아니면 새로운 여행이 되었건 아니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건 새로운 경험을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경험 안에 자기를 기꺼이 용기 있게 놓아두었으면 좋겠고 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새로운 곳에 나를 배치시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일종의 비상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비상상태를 만들어내서 내가 거기에 분주하게 대처하게끔 하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내 머리를 움직이게 하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또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 그렇게 우리는 경험치를 쌓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결정적 지능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지식을 쌓아가고 경험을 쌓아간다면 이거야말로 21세기 어른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를 앞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일종의 어른의 덕을 갖게 하는 그 과정이 아닐까 싶고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동시에 적응력도 높이면서 우리의 결정적 지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가 어려운 이유는 처음에 너무 간절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나에게 가장 큰 배신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좋은 이유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끌리는 데가 있어서예요. 이걸 우리가 매력이라고 할 텐데 이 매력은 되게 내가 갖지 못한 것에서 끌림, 곧 매력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가지 못했던 그 능력이 바로 나를 올가매고 내가 이해하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주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뭐 이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안 보기도 하고 각방을 쓰기도 하고 남들 쓰는 거 우리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남자랑 또 이 여자랑 그래도 난 살겠어. 에이 싸우고 뭐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살겠어 한다면 저는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절대 이혼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혼을 촉발하거나 이혼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이혼해예요. 이혼해 하면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자기가 했던 말을 이루려고 하는 듯 정말 이혼을 또 빠르게 선택하는 게 이혼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울 수는 있어도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이혼해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이혼을 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이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또 생각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딱 생각하면 그 나머지 해법들은 다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동안에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사람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를테면 평생 뚱뚱한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농담 삼아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헤어지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픔의 버튼을 계속 눌러서 송곳으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남자도 컴플렉스가 있고 여자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이 컴플렉스가 내 배우자가 누르는 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자기하고 살면서 어떤 말을 제일 조심해야 될까? 그래서 되게 물어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 제일 싫어하는 말,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그 말들 중에 내 배우자가 그 말을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 줘야 돼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사람의 약점을 가장 강하게 찌르는 게 바로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말들을 기꺼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내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삼켜야 돼요. 입에 이렇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 말이 제일 이 사람에게 아프다는 걸. 그러나 그 말을 제일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은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법을 제일 먼저 쓰더라고요. 그게 강력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다시는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간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말, 서로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켜주는 거. 이게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도리. 한때 우리는 또 사랑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사랑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새로운 사랑이 싹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있을 때 다른 사람 챙기는 거예요. 그놈의 깻잎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 깻잎을 붙여야 되냐, 뭐 떼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떼줍니까? 그 사람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리고 깻잎 붙어있는 거 2장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굳이 그걸 배우자 앞에서 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이것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배우자를 이렇게 험담하거나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악이에요. 그건 이제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배우자를 무시하는 건 정말 배우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특별히 남성들, 남편들이 정말 못 견디겠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건 무시는 안 됩니다. 무시하다가 우리가 흔히 TV나 이런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배우자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아주 공격적인 배우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통제적인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배우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배우자일까요? 다 어려워요. 공격적인 배우자는 무서워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동안에 위선적인 배우자는 진짜 역겨워서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만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각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과 내 사이가 때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관계가 때로는 회복된 다음 지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 순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서로 인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부도 인간입니다. 내 아내 인간이고요. 내 남편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첫째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요. 내가 존경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전 가을을 만끽해야 된다 말합니다. 겨울엔 춥지만 추위의 기쁨이 있거든요. 또 봄에는 봄꽃의 즐거움을 또 알아야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상이 좀 팍팍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한번 헤어보면서 오늘 하루 가을날 만끽하시고 또 겨울에 겨울 만끽하시고 봄날을 만끽하시면서 내 삶은 나의 기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우선이었습니다.